안녕하세요. 별담 한옥마을입니다. 오늘은 별담 한옥에서 시공한 실속형 한옥 25평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형이 좀 커 보일 거예요. 일자형을 지었을 때 아파트 구조처럼 안에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으시고요. 기역자형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속형으로 한옥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옥의 그 곡선을 살려서 팔짝지붕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겹쳐마가 아닌 흡쳐마로 해서 비용 절감을 조금 했고요. 기와는 고령 토기와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와는 음이온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적외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황토와 시멘트의 기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속형이라 해도 황토 기와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단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옥에 오시는 분들, 또 한옥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계단이 높거나 그러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계단의 높이를 낮게 하고 쉽게 어르신들도 걸어가실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 보면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와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안쪽은 약간 넣고 위에 쪽은 약간 빼가지고 물이 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꼼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단이 그 집을 뺑 둘러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한옥에서 그 비가 왔을 때 물이 떨어지는 그 선 안쪽으로 해서 끝까지 뺄 수 있는 데까지 뺀 거예요. 이렇게 빼서 사방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한 1.1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텃밭을 하더라도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편하게 넣고 쓰시라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무와 어울리는 나무색으로 해서 신발장을 만들었고요. 중문을 삼연동으로 해서 한옥과 현대의 경계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옥은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과 안방에 달려있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옆으로 욕실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가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조명이 있었을 때 석가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많이 감춰져요. 다른 곳에 어떤 한옥들을 가서 봤을 때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석가래의 형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천정을 막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 석가래 그대로 살려드릴 수도 있어요. 한옥 구조로 해야만 하는 걸 아파트 구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이제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환하게 열어놓은 거죠. 픽스창이 있고 밖이 훤히 다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왜 기둥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없었으면 더 훤히 보일 텐데.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구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가 더 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기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묻는 게 왜 갈라지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갈라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무가 실제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서 잘려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려지면
얘가 어느 곳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기가 아직 죽었다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숨을 쉬어요. 그럼 얘가 나무가 움직이면, 수축을 하면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갈라지고 나면 더 이상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이런 거를 처리를 할 게 있다 그러면 깨끗하게 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기둥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 면이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이 벽체를 진짜 백토, 친환경 소재로 마감을 한 거예요, 벽을. 근데 벽을 흙으로 해서 마감을 하면 약간의 갈라짐이 있어요. 얘도 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 나무 바깥쪽에 발라졌기 때문에 얘도 같이 숨을 쉬어요. 그러면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살짝씩 금이 가고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불편하다 그러시면 도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닥, 요거는 돌마루예요.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도라든지 이런 거는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 생각보다 이 나무라는 자재가 이미 단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옥이 난방비가 별로 안 들어요. LPG보다도 제가 겪어보니까 기름 보일러가 좀 더 열 효율은 훨씬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온도가 지금 26도래요. 근데 26도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20도네요. 여기 아파트 구조인데 왜 이렇게 시원할까? 한옥이니까. 한옥에 이렇게 시원한 걸 줄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는 기와 때문이에요. 이게 토기와이기 때문에 열을 방출을 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난방으로는 정말 한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자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이 구조는 여자분들을 위한 거다. 왜냐? 혼자서 음식을 할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이게 너무 좋아요. 네. 남자분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뭐 기역자, 디귿자 그러면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답답하지 않게 앞에 창을 크게 놨잖아요. 밖에 보면서 오가는 사람들도 보시고, 위에 상부장을 없앤 건 좀 더 환하게 조명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다음은 안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평이 약간 안 되지만 방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도 벽체는 마감을 백토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넓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구조와 한옥의 구조가 만나서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그 크기가 있으니까 보통 3600, 3600이면 그 정도 크기면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옥인데 여기는 그 이상의 크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넓은 공간에서 안방을 편하게 쓰게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장점인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안방에서도 큰 창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안방 안에 그럼 드레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2평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 장을 놓고 꾸며봤지만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되고 이 안에서 원하시는 취미 공간을 만드셔도 되는데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은 크게 했어요. 이 창이 조금 작아지거나 그러면 이 공간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창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좀 답답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크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문 있잖아요. 한지로 보이시죠? 한지는 맞아요. 한지는 맞는데 얘는 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요 한지 사이에 아크릴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래 가요. 특별히 뭐 칼로 긁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 관리비가 덜 들어요. 그런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엄청 크죠? 다용도실 크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세탁기를 놓고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콘센트 2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김치 냉장고도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든 저는 굳이 이것까지는 없어도 되겠다 싶었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손빨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원하실 수도 있어서 준비는 해놨어요. 다음은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4평은 되는 방이고요. 이 작은 방 또한 전망을 장점으로 살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작은 방, 안방, 거실까지 아파트 3베이입니다. 그죠? 3베이로 저기 용문산과 흑천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욕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욕실이 1개밖에 없어서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1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 더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으니까요. 원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은 또 크게 했어요. 전원주택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답답한 게 싫어서 오세요. 그리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25평 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별담 한옥마을은 총 11세대예요. 11개의 필지 중에 지금 이렇게 하나가 지어져 있는 거고, 필지마다 평형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좀 큰 거를 원하시거나 뭐 디귿자나 기역자를 원하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건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디를 깔아놨는데요. 잔디는 원하시면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뭐 마사토 깔아달라고 하시면 마사토로 또 깔아드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부분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우선은. 근데 요 크기는 한 3분의 1 정도로도 가능하시고, 조금 반 정도만 해달라고 해도 그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좀 맞춰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에 텃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텃밭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무 보시죠. 나무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2개를 심어 놨는데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심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울타리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철제 난간으로 해서 사방을 돌려드릴 겁니다. 양평군 용문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요, 지금 흐르는 게 흑천이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산에 그 등성들 보이죠? 산등성들. 저게 용문산이에요. 약간 왼쪽 면으로 보시면은 생활권이 싹 다 보여요. 저쪽 그 초록 색깔 다리 바로 위쪽에 있는 건 체육센터예요. 수영장까지 있는.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아파트가 보이고, 아파트 바로 앞에 빨간 건물들이 보이는데 저 건물이 학교하고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다목적 청사까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옆으로 아파트가 있고 건물들이 조금 보이죠? 거기에 대부분 큰 마트가 있어요. 큰 마트가 있고 다시 또 옆으로 오시면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큰 아파트. 거기 바로 뒤에가 용문역이에요. 자, 용문역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서 가면 20분, 차로 가면 3분도 안 걸리는 거리. 그리고 5일장이 용문역에서 서는데 5일 10일장이에요. 생활 인프라를 누리시는 데는 아무리 길게 걸려도 자차 5분 안에 다 가능하세요. 이게 이곳의 큰 장점이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뻥 뚫려 있다는 게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토지는 전용 125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25평, 그리고 도로 지분으로는 2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149평이 이 집이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총 분양가하고 건축비가 궁금하실 거예요. 토지는 평당 150만 원이고요. 건물은 평당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 25평, 125평의 전용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집은 4억 8,800만 원입니다. 그 한옥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이웃들도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봄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